지난 주말 열린 부산 불꽃축제에서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공연이 반쪽 연출에 그쳤다는 소식 KNN이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20년 가까이 진행된 세계적인 행사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차질을 빚으면서 허술한 보안과 사고 대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밤바다를 수놓는 8만 개의 불꽃이 터진 부산 불꽃축제. 19회를 맞은 올해 행사는 관람객 103만 명이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 불꽃축제만의 특색인 광안대교 조명 활용을 강화해 예년보다 더 화려한 공연을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광안대교에 경관 조명을 활용한 이 연출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제 시작과 동시에 공연을 위해 광안대교에 연결한 조명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10대 3명이 케이블 설치 장소에 난입하며 일이 벌어진 건데 결국 준비된 조명 연출은 모든 공연이 끝날 때까지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공연 연출은 반쪽짜리가 됐고 전체 행사도 30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I think everybody realized that something might have been not working properly because the start of the show was a little bit delayed. I think the show worked really well. Music and the fireworks worked really well together. If the bridge had been lit brighter, like it would have been even better. 케이블이 설치됐던 장소입니다. 당시 공연 연출을 맡은 기업인 한화 측에서 이곳 주변 경비를 맡았는데 현장에 난입한 10대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30억 원이 넘게 투입된 부산 최대 행사인데도 통제구역의 허술한 경비는 물론 만약에 대비한 예비 케이블 준비도 안 돼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도 대처를 못한 겁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를 기약하며 해외 관람객을 대거 초청해 놓고선 국제적 망신을 산 셈입니다.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됐고 조금 오개티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이 보안 조치가 더 마련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하나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예비 케이블 마련과 함께 통제구역 보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메인 콘솔이 사고가 나더라도 예비 콘솔을 통해서 불꽃 연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시나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사설 경호업체를 별도 계약을 통해서 책임 운영을. 하지만 부산시나 공연 주관사 모두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가리지 않고 있어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금성호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승선원 27명 가운데 부산 경남 출신이 12명인데 숨진 4명 외에 8명은 여전히 차가운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잡힌 고등어의 무게 때문에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자칫 2017년 이후 최대 인명사고로 기록될까 걱정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전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 선적 금성호에 대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60대 선원 A씨 시신이 인양됐습니다. 선박 침몰 40여 시간 만에 선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부산 출신 A씨의 생환을 목 놓아 기다리던 유족들은 원양어선을 타다 은퇴한 뒤 다시 배를 탈 정도로 베테랑 선원이었다며 황망함만 표합니다. 선체 주변에서 실종자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경은 주변 수색에 더욱 집중할 전망입니다. 어제보다는 수색 부여물을 더 늘렸습니다. 수중 수색도 지금 침몰된 어선 근방에서 그 선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해군 ROV 장비를 통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4명은 모두 부산 경남 출신 선원입니다. 남은 실종자는 선장 등 10명으로 8명이 역시 지역 출신입니다. 자칫 15명이 숨진 2017년 인천 사고 이후 최대 인명사고로 기록될지 걱정입니다. 평소 3배 이상의 고등어가 잡혔고 운반선에 어획물 일부를 옮긴 뒤 배가 뒤집혔다는 생존자 진술이 나와 순간적인 복원력 상실이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검사에서 선박 자체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이른바 만선의 비극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해경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경남 거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자 재배지로 명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해거리와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유자는 흉년이 들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랗게 익은 유자가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품종 개발과 함께 시범 재배된 청유입니다. 청유는 일반 유자보다 1.5배 정도 크고 향도 진해 신품종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자 열매 수가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유달리 저온 고온으로 인해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많이 안 열리고 양이 좀 모자란다. 올해 수확량은 실제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이상 저온 냉해로 착화율이 떨어졌고 지난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껍질이 변색되고 과육이 갈변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고온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고온으로 인해서 일소가라든지 다양한 품질 저하면이 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유자를 이용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열고 초코파이와 발효차 등 새로운 상품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가공업체들의 우려도 큽니다. 수출을 위해 공장 가동도 시작했지만 물량 확보와 가격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가공업체에서는 어렵죠.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먹고 있는 게 그 바이어들하고 저희가 걔가 한 3,400원 선에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침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담에 지금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경남 거제 유자 생산량이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줄어든 가운데 신품종이나 새로운 가공품의 개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기업에서 핵심 기술을 빼가는 산업 스파이 때문에 지역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한데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연 기관부터 전기차, 수소차용 모터에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용 모터까지 1973년 장난감 모터로 시작한 향토기업 효성전기는 반세기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 연구소장이 설계도를 몽땅 빼돌리면서 한순간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이후 보안 시스템은 몇 단계 더 강화됐습니다. 기술보호 육성사업 법무지원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 저희가 진행하는 기술보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검토를 받았으며 도입된 정보보안 솔루션으로 실시간 기술보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비밀 유출은 최근 크게 늘고 있고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챗 GPT 등 AI가 범용화되면서 범죄 기법도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 유출은 챗 GPT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기술을 유출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경험과 기술 모두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기업들도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이 시급합니다. 지역 기업들은 실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도입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도움이 부산시 차원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요청에 지자체가 직접 산하기관과 상공계, 경찰까지 손잡고 공동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보보호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 후에 조치를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솔루션이나 보안 서비스 도입 비용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부산 경남 기업 보안 거버넌스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지역 맞춤형 보안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계속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 글로벌 기업으로 위상을 다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제강 싱가포르 지사입니다. 2019년 싱가포르 철근 가공사인 앙카사 지분을 취득하고 올해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지분 80%를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대한제강이 싱가포르를 주목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이 유연한 데다 대형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좀 슬로우 다운 하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시장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신발을 위탁 생산하는 화승그룹의 베트남 법인 화승비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공장 자동화로 생산성을 올리고 제품 단가를 낮춰 오는 2027년 3조 원 매출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오히려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이 되지 않았나. 역시 베트남에 위치한 신발 제조 기업 삼덕통상입니다. 9만 4천여 제곱미터 대지의 종업원만 3,800명입니다. 베트남 롱안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 30여 곳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직후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베트남 공장에 투자했습니다. 2017년 가동 첫 해 1,500명에서 시작해 현재 2,000명 규모의 새 공장을 신축하는 등 베트남에서만 3개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경영의 생각을 하면서 진출했기 때문에 그 의지가 타사보다 성공을 해야 되겠다.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부산 상공회의소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부산 기업의 베트남 지역 투자와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입니다. 베트남 롱안성은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3번째로 많은 곳으로 특히 부산 지역 기업의 진출이 눈에 띕니다. 부산의 기업들이 롱안성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롱안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외 진출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은 오히려 해외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KNN 윤혜리입니다.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그리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북 지역 예비 후보였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나 기부받은 혐의를 적용했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립창원대 학생들이 동문인 명태균 씨를 비판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올린 대자보가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철거된 것과 관련해 민주동문회가 학교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창원대 민주동문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른바 글틀막 학교를 규탄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학생들의 자유가 침해된 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들에게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으로부터 한 명당 4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한 명당 50여만 원씩 모두 1,8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올림픽 동산 삼거리에서 우동천 교차로 구간의 차량 통행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 사이 간헐적으로 엿새 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교통통제는 백스코 요금소에서 센텀시티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램프교에 받침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며 통제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일, 다음 달 2일, 9일, 10일까지 모두 엿새 동안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한국 야구 레전드 최동원을 기리고 올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최동원상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 최동원상은 NC 다이노스 카일 하트가 받으면서 NC는 에릭 패디에 이어 2년 연속 최동원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고교 최동원상은 올 시즌 키움에 입단한 덕수고 정현우가, 일본 고시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교토국제고는 불굴의 영웅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며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턴투어드 부산이 오늘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과 외교사절 등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국 참전용사인 고 아사나판의 사후 안장식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선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에만 있는 유엔 사무국을 아시아, 특히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발족했습니다. 11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낮에는 포근합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쾌청하겠고 한낮에 부산은 22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까지 시야가 좁혀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가 21도, 합천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고성이 22도 보이겠고요. 그 밖에 모든 지역이 21도 보이며 평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과 양산은 22도, 김해는 21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먼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수능날인 목요일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수능 한파는 없어서 추위 걱정은 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